안녕하십니까. 경북지부 신규 조합원 교육을 진행할 저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조직국장 신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학비노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환영합니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제일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엄연한 법적 조직입니다. 헌법 33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을 가진다. 노동상권을 한번 보자면 단결권은 바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 교섭권,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용자는 교섭에 나와야 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최초 교섭을 진행할 때 교섭에 나오지 않아서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섭이 시작됐던 적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은 마지막으로 파업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데 교섭이 잘 되지 않으면 노동자는 파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업은 합법적인 우리 노동자만의 가지고 있는 권리다라는 걸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이유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조폭입니다. 조폭에게 상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폭을 결성할 수 있고 교섭을 할 수 있고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겠습니까? 하지만 노동자에게는 노동상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는 노동상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최초 단체 교섭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두 번째 단체 교섭을 체결했습니다. 단체 교섭을 진행하면 단체 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단체 협약은 우리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쓴 근로계약이나 사용자가 만든 취업규칙보다 상회하는 법입니다. 법률, 헌법보다는 낮지만 우리 노동자로 본다면 사용자가 만든 취업규칙보다 상회하는 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법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1년 계약, 주 40시간을 계약하고 월급을 100만 원으로 계약했다. 맞는 계약일까요? 아니죠. 바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201만 원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최소 201만 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가 2년에 한 개씩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체 협약으로는 1년에 하나씩 올라갈 수 있도록 같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학비노조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학비노조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단일 노동조합입니다. 전국적으로 6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비정규직 중에 최대 노조입니다. 학비노조는 아주 다양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한 80여 개가 넘는 비정규직들의 직종이 있습니다. 조만간 방과후 강사와 예술 강사 노조도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통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을 한번 보시면 학교별로 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단위로 지회가 있습니다. 그 위로 시도 단위로 지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북지부죠. 예천에 사신다면 경북지부 예천지회, 예천초라면 예천초 분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두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합비를 내셔야 되는 의무고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게 두 번째 의무입니다. 조합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리면 조합비는 실수령액의 1%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연대를 통해서 조합비 인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조합비는 어떻게 쓰이냐 보면 조합비는 크게 의무금, 운영비, 사업비, 특별기금, 적립금 등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은 우리 조합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2번 정도 투쟁기금이라는 것을 걷습니다. 학비노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큰 투쟁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그리고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투쟁기금을 거출합니다.
투쟁기금은 말 그대로 투쟁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사실 학비노조 조합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을 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투쟁을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투쟁기금을 거출하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진짜 정규직 세상 엄마가 만들어줄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엄마가 만들어줄게.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공공 부분이 어디인지 봤더니 학교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방학 동안에는 월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불안해서 출퇴근하고 그렇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말까.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또. 학창위에다 이탈에 끼우라. 사과는 어떻게 깎아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현주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파업을 벌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발언한 게 조리사는 별게 아니고 동네 아줌마일 뿐이며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되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예, 학비노조는 매년 이렇게 힘차게 투쟁했고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학비노조의 투쟁과 역사적 의의를 보면 첫 번째로 비정규직 노동조합 중에서는 전국 최대 조직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했고 정부 정책화를 시켜내왔습니다. 세 번째, 고용안정 투쟁을 했었고 처우 개선 투쟁을 넘어서 현재는 정규직화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개별 지역에서 쟁취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를 쟁취를 하고 난 뒤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켜냈습니다. 두 번째,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국회 예산을 확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40만 원이었던 명절휴가비를 국회 예산을 통해서 70만 원, 100만 원, 2년에 걸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성과도 만들어내 왔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부와 집단 교섭을 해서 이제 공통임금 체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합원들이 알아야 할 임금 및 단체 협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임금, 예, 교육부 보수 체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유형, 2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유형은 교사 비교 직군이라고 불리고 있는 직군이고 2유형은 공무원 비교 직군입니다. 애초에 교육청들이 이렇게 유형을 나눠 놨었습니다. 1유형은 교사 비교 직군이기 때문에 교사 원표에 맞게, 2유형은 공무원 비교 직군이기 때문에 공무원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임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기본급은 방학 중에 일할로 지급됩니다. 기본급을 한번 보자면 2013년도까지는 연봉제였습니다. 1년에 며칠 일하냐에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는 1급제로 했었죠. 2014년도부터 우리 투쟁을 통해서 월급제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학비노조 기본급을 보시면 우리의 투쟁의 역사다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근속수당입니다. 2012년도에 최초로 근속수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계속 올라왔죠. 2022년에는 현재 39,000원, 호봉도 21호봉까지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속수당도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우리의 중요한 성과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속수당은 방학일 때도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을 보자면 정액급식비 14만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방학 중에 일할 계산 보고 있습니다. 위험수당, 급식실은 위험수당을 받고 있죠. 매월 지급되고 이것도 방학 중에 일할 계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70만원씩 2번, 설 추석에 2차례 지급됩니다. 재직자에게는 전체 지급이 됩니다. 전기사회금은 45만원씩 2번, 총 90만원 지급되고요. 8월달에 한 번, 1월달에 한 번 지급이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9월 입사자는 1월달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은 2만원입니다. 자녀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2023년도부터 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상은 11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가족수당은 방학 중에도 전액 지급이다 하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복지비 보면 맞춤형 복지비는 이제 55만원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복지비에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가 들어가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는 55만원이 다인 상황입니다. 이걸 좀 올려내야 됩니다. 맞춤형 복지는 9월 입사자가 받으려고 하면 1년 반 만에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입사자는 1년이 지나고 그 다음 연도에 받는데 9월 입사자는 1년 반 뒤에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바꾸긴 해야 됩니다. 현재는 그런 기준으로 받고 있다. 3월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다음에야 지급되는 이상한 게 맞춤형 복지비가 현재 그렇게 지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 건강검진비는 작년 교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만 40세 이상 경련제로 내가 82년생이다 하면 작수연대 받으시면 되고 83년생이다 올해부터 83년생 받으시겠죠. 홀수연대 올해 받으시면 됩니다. 83년생 이상 되신 분이 20만원의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영수증 제출하시면 20만원의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간 어디든 가셔서 각종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지급되니까 꼭 연도에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임금이 있는데, 통상임금은 시간의 수당, 연차 수당, 해고, 예고 수당에 적용되는 중요한 임금입니다. 월급여 나누기 월 소정시간으로 하면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주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그거는 뭐 따로 계산하는 법은 어렵기 때문에 209시간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월급여는 기본급, 근속수당, 급식비, 위험수당, 급식실은 이렇게 네 가지를 더해서 나누기 209 하면 본인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본인들만의 통상시급은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장애보상수당 등에 적용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 총액 나누기 3개월간의 일수로 평균임금이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은 월정 금액을 있고 비월정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정 금액은 월마다 받는 금액을 월정 금액이라고, 비월정 금액은 1년에 한두 차례 받는 명절휴가비나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비월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300만 원이다. 그럼 3개월간의 일수가 90일이다. 그러면 300 나누기 90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퇴직금 때문에 조금 불안하시죠? 근데 그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경북교육청하고는 그 방학 중에 일수를 빼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300만 원에 90만 원 하나, 방학 중에 2달 일 안 해서 100만 원에 30을 하나, 똑같기 때문에 평균임금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한번 보자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원래 앞에서 얘기 드렸지만 평균임금이라는 걸 구해서 해야 되는데,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북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방학중 비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셔가지고 시간의 수당을 20만 원 이상 정도 받지 않으면 거의 통상임금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의 통상임금이 지금 평균임금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DB형, DC형이 있습니다. DB형은 앞서 얘기했던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는 형태고, DC형은 매년 임금 총액을 나눠서 적립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DB형이 좋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면 작년에 100만원, 올해 150, 내년에 200 이렇게 3년간 일을 하는데 DC형은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 적립돼서 450만원. DB형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200만원 받았기 때문에 200만원 곱하기 3년 해서 600만원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DB형이 무조건 좋습니다. 남편들한테도 DB형 하라고 꼭 얘기하세요. 근로조건 및 복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고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을 초과한 근무를 다 연장근무라고 부릅니다.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이에 근로를 무조건 야간근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휴일날, 우리 같으면 주요일이나 공휴일날 근무할 때 휴일근로라고 부릅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법적으로 1.5배를 지급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북은 단체 협약상 근로시간을 2017년도부터 바꿔서 원래 기존에는 8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의 무급휴게까지 해서 학교에 총 9시간을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교사들은 8시간만 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된다 계속 요구를 했고, 경북교육청과 단체 협약을 맺어서 현재는 7시간 반 근무에 30분 유급 휴게로 지금 8시간을 총 인정받고 있습니다. 남편들 한번 보시면 회사 가면 9시간 있어야 됩니다. 왜?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데 다 무급으로 받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단체 협약을 통해서 30분의 유급 휴게가 있다. 자랑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다 연장근로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라 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장 근로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하루에 4시간, 주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 근로 개선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개념이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7시간 반 근무에 30분 무급 휴게이기 때문에 연장 근무를 하려고 하면 30분의 무급 휴게를 가지고 그 다음에 30분의 법정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배로 지급되고 30분 이상의 근무는 무조건 1.5배로 지급됩니다. 하루 개념이고, 주 개념으로 본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연장 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을 했고 토요일날 5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연장 근무는 우리가 평일 기준으로 7시간 반씩 근무해서 총 37.5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2.5시간은 1배, 나머지 2.5시간은 1.5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은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법에 정해져 있는 휴일을 얘기하는 거고, 약정 휴일은 노사 간에 학비노조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청과의 맺은 휴일을 약정 휴일이라고 합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 두 가지가 법정 휴일입니다. 약정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방중 비근무자 방학중 공휴일 이제 유급으로 바뀌었죠. 임금 지급 받으셨죠? 작년 2022년 단체 협약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재량휴업일 3일까지 유급이다. 이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일을 부여하는지 안 하는지 좀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유급병가 경조사 휴가로 전체 주를 쉬었다 치면 주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무급병가, 연차휴가, 그 다음에 유급휴일 플러스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주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주 전체를 쉬었을 때는 주휴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수증 월요일 하루라도, 금요일 하루라도 출근하시면 주휴일은 발생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중 주휴일은 2주 연속으로 근무 시 그 끼인 주 토일요일은 유급이다. 이렇게 우리 취업규칙과 단체 협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근무를 하셔야 되고 그 끼인 주 토일요일 이틀이 유급입니다. 평시에는 토요일은 무급인데 방학 중에는 토요일이 유급입니다. 그게 예전부터 그렇게 주던 게 있어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그거는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1일부터 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근무했다 하는 사람과 수요일, 2주에 걸쳐서 수요일 이틀 근무했다 보시면 앞서서 얘기했던 1일부터 5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를 근무하신 분은 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가 발생하지 않죠. 한 주만 근무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3일, 10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근무하신 분은 토, 일요일, 6, 7일을 같이 받기 때문에 4일을 계산합니다. 이걸 왜 알려드리냐? 나중에 청소하실 때 그 전주에 근무하셔야 주휴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 한 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강조해서 드립니다. 주휴는 2주에 걸쳐서 근무를 하셨다면 받는데 몇 시간 근무했냐에 따라서 주휴 발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안전보건교육을 6시간 진행했고 그 다음 주에 청소를 하신다. 그러면 주휴는 그 앞주에 받았던 6시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청소를 하고 안전보건교육을 6시간 진행했다. 그러면 어떻게 받냐? 8시간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앞주에 몇 시간을 근무했냐에 따라서 주휴 시간이 정해진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가도 법정 휴가가 있고 약정 휴가가 있습니다. 법정 휴가는 연차 유급 휴가, 출산 전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생리 휴가, 난임 휴가 등이 있습니다. 약정 휴가는 병가, 경조사 휴가, 공가, 정년 퇴직 휴가 등이 약정 휴가가 있습니다. 병가는 총 60일입니다. 6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30일은 유급입니다. 정확하게 60일 중에 3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 이렇게 해서 총 60일을 쓸 수 있다. 1년마다 한 번씩 갱신되니까 나는 12월 달에 60일 다 썼는데 내년 3월은 어떻게 해요? 다시 60일이 발생하니까 잘 쓰시면 됩니다. 병가에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누계 또는 연속 7일 이상 썼을 때는 무조건 진단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께서 사실은 병가를 많이 안 쓰시기 때문에 진단서를 잘 안 내시다가 작년에 코로나로 5일 이상을 쉬셨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진단서를 계속 내라 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요거는 공무원과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어쩔 수 없이 진단서를 계속 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나중에 경조사 휴가표를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경조사 휴가표를 보시면 거기에 맞게, 경조사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는 사유 발생한 날을 포함해서 전후 연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결혼이 있는데요. 자녀 결혼은 보통 토, 일요일에 합니다. 그럼 어떻게 쉬냐? 그럼 그 전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경조사 휴가는 병가는 똑같습니다. 두 가지 다 토, 일요일을 미포함인데 30일 이상 쓰면 토, 일요일이 포함이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가는 법률에 따른 동원, 훈련, 투표, 건강검진 시 공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공가 처리됩니다. 강조드릴 거는 건강검진이 공가 처리되니까 나중에 재량휴업이 3일인데 재량휴업이 4일인 학교는 그때 공가를 쓰셔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좋겠다.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2022년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만들어진 정년퇴직휴가라는 게 생겼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정년퇴직 준비휴가 5일을 부여합니다. 다만 퇴직일 이전 1년 이내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2023년 9월 퇴사자, 그리고 2024년 2월 퇴사자분들은 올해 안에 5일의 정년퇴직 준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례학습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학습휴가는 정확하게 통상적인 개념의 휴가가 아닙니다. 2019년도에 이제 급식비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급식실에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투쟁을 했고, 급식비 대책을 내놔라 하니까 경북교육청이 가져왔던 게 조리학습휴가입니다. 2019년 급식비 징수에 따른 보완책으로 방학 중에 5일의 임금을 지급하는 취지입니다. 방학 중에 조리학습휴가 5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입사자들은 조리학습휴가를 3일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설명드리면, 연차유급휴가는 2004년 이전의 근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규 입사하신 분들한테 굳이 얘기 안 드려도 되겠지만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전의 근무는 연차가 인정되지 않고 2004년부터 연차가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까 앞서서 2년에 한 개씩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입사한 연도는 X, 그리고 다음 연도는 0, 다음 연도도 0, 정확하게 말하면 3년이 지나고 한 개가 더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2년에 한 개씩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2003년도에 입사한 조리원이 2020년 283일을 근무했다면 2021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일수는 계산하는 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게, 내가 1년 동안 아니면 하여튼 작년에 얼마를 근무했냐를 총일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 총일수 나누기 365일 곱하기 15일 하면 본인의 연차가 나옵니다.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11.6이다 그러면 12로 계산합니다. 11.5다 그러면 11.5로 계산합니다. 0.1부터 0.5까지는 0.5로 계산하고 0.6부터는 1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드립니다. 총 근무일수가 283일 이상이다 하면 최소 12일을 받으실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앞서서 표에도 설명드렸지만 가산일수가 8일로 되기 때문에 12일 플러스 8일 하면 총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고, 2021년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음 연도 20일의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휴직 얘기 드리겠습니다. 휴직은 법정휴직, 약정휴직 나뉘는데, 법정휴직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산재휴직, 병역휴직이 있습니다. 약정휴직은 질병휴직, 난임휴직, 해외동반휴직, 노조전임휴직 이렇게 휴직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90일입니다. 매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0일은 경력 인정입니다. 간병의 경우는 총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을 하시려면 30일 이상 사용하셔야 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노동자에게 자녀당 최대 3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1년은 경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은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간은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입사하자마자 질병휴직 쓸 수 있냐?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1년 이상 돼야지만 질병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력은 아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서의 기간만큼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6개월인데 1년 질병휴직 쓸 수 있냐? 그건 안 되는 겁니다. 6개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50일인데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냐? 그거는 병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휴직 시 유의사항을 얘기 드리면, 휴직 중에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휴직 및 복직 시에 휴직원과 복직원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질병휴직의 복직 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급식 기본 방향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 전까지만 해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급식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전에는 그래서 전체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받아서 우리 인건비가 충당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전체 급식실의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내려보냅니다. 학기 중 임금 9.5개월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학교가 현대화하면 휴업을 하는데, 그때는 교육청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전체 인건비를 교부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도 이제 할 필요 없이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 일수도 6일에서 8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학기 중 임금이 부족하다, 청소가 부족하다, 인건비가 부족하다 하면 3월, 9월에 2번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북교육청이 돈을 달라는 만큼 다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근무하실 수 있고, 청소도 최소 8일로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냐? 교육청이 3월, 9월 신청하면 된다라고 학교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비노조와 함께 정년까지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우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멋진 학비노조 조합원이 되시다. 마지막으로 학비노조 진군가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수고하셨습니다. 팔뚝질하면서 학비노조 진군가 불러보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